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머니 기원여서 공략적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는 그 액션은 과연 뭘까? 그리고 최근에 매물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주가 위치도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미 신용 털 것도 다 털었어요. 보통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가 하면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시켜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반대 매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장을 좀 조정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손절을 막 치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까지 보통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은 추가적으로 조정을 벌인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버텨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 전과 후가 크게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시그널은 충분히 체크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움직임이 강하고 실적이 좋은 거,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거든요. 자,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성장주보다는 지금은 실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그런 전술적 행위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적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하나 시리즈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오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애들은 이유도 없이 조정받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큰 뭐 시장의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감을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래 정상 밸류에이션을 이제부터 고려하는 정신 차림의 시장,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이 기대치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 포인트가 있는 것들은 지금 대장주라고 하면 APR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바글로벌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기대치가 높다라는 사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충 듣는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표를 보지 않고 나머지 뭐죠? 시장에 돌아가는 매크로, 삼성전자가 어때, SK 하이닉스가 어때, 아니면 미국이 어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를 많이 보고 거래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실제로는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6월 둘째 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글쎄요. 7200 아래쪽에서는 저점 구간이고 8800 이상에서는 고점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간 사이에서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예,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8800 일찍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한 2주간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망각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실제로다가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다음에 강하게 어떻습니까? 예, 평단 조절하고 이랬던 구간들이 어디였어요? 7200선이 왔을 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 그래서 잘 또 평단 관리해서 수익을 낸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6월 말부터 생각해 보면 한 8종목을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플러스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까? 자, 지금은 6,500이 저점이고요. 자, 8,200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자, 외국인들은 어떤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구간이 7,500 정도 수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구간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든 수출 기업 이런 데는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크게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실적 시즌 가는 동안은,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선반영하게 되니까 자, 7월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상방으로 갈 거예요. 그럼 8,200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번에 왜 스펙이 낮지? 자, 6월 달하고요. 자, 지금 달하고 높이가 달라요. 8,800이 아닌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지? 아, 반도체를 올리지 않는구나. 반도체 투톱이 주가 상승력이 많지 않구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해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나 무엇을 해석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이 정도 스펙이면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가총액에서 우리가 말하는 S7 기업이 아닌 것들, 그쪽에서 실적 좋은 게 리바운딩이 들어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사 제가 해석한 게 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려 보면, 아, 박스권으로 가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7월 말이 끝나고 8월 달에 들어서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광복절 전에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려오고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 핵심이 뭐다?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6,500 쪽으로 내려올까? 요번에는 저점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조정이 오는 거야? 그쵸?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5일 정도는 상승 구간이고요. 15일 정도는 하락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15일 동안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200선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요. 왜? 반도체 투톱이 조금 더 밀어주면 8,200이 맥스가 아니라고요. 8,200 이상에서 주식을 사는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들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8,200 끌어올렸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들이죠. 그것을 잘 구분을 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8,200 이상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조정받을 때는 골이 깊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하방이 6,500인데 실제로 6,500까지 만약에 미루다가 많이 밀어 올리잖아요. 그럼 6,500까지는 안 와요. 다시 7,200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워스트한 그 구간 있잖아요. 그 경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상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캐비너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달에 끼어 있는 거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조금 악재 요소가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은행주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은행주 해야 돼요. 뭐 은행주 하면 KB금융 하면 신한주주인데 그냥 KB 하세요. KB가 넘버원이에요. 담보대출 넘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요건 뭐 여담이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갖다 여러분들 이틀 만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잘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동안 우리가 7번을 거래해서 모두 수익을 잘 만들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 9시 12분에 장중 수익 실현 11%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50% 이런 경우는 11%에서 50% 정리하고요. 나머지 걸 좀 더 드려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여러분 9시 20 몇 분이에요? 27분이군요. 여기 10만 1,400원을 통과했어요. 이 구간이 이제 15% 이상 올라간 구간인데 제가 그때 뭐 했어요? 다시 지금이 수급 중첩 구간입니다. 라고. 이 수급 중첩되는 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예,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13.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결정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2026년도 147번째 올해 순조로운 한 개 있었고요. 7월은 네 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머니케어 뉴스의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을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독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꾸준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종목도 지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머니케어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 케어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즐겨 나가시면 좀 더 좋은 성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하나 그룹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기대치만 못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할 건 맞는데, 글쎄요, 뭐, 그건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자, 그런데 실적이 좋은 건 우리가 봐주자라는 것들이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낮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열흘 지나잖아요. 그럼 싸네 이라고 또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고요. 저도 싸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는 이미 선조정 다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리는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밸류에이션으로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쪽에서 기업별로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자, 하나 시스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이 2분기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주가가 최근에 보면 이유도 없이 그냥 내리쳐박았어요. 뭐 필리조선소 비용 나간 거 이런 것도 1분기 때 깔아먹고 그냥 안 봐주는 거지. 사실은 뭐 최근에 보면 반도체 투톱이 워낙 달려나가면 쏠림 현상이 나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에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방산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천공투하고요. 천무 수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 시스템은 괜찮은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앞으로 방공 시스템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빼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시 충분한 또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 상승을 기본적인 부분까진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개선될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자, 그 부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선조정 받고, 그 다음에 미래 기대치로해서 우리가 상승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2026년도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 이 가이던스에서 조금 숫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860억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650억 이렇게 좀 빠진 것들이죠. 이게 다 필리조선소 부분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동사가 예를 들면 크게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것들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아, 그래. 우리가 거기서 빼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고점 대비 30% 빼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30% 하락한 구간에서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어떻습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내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2분기 때 딱 들어서면서 선반영을 해버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자, 4분기부터 어떻게 좋아진다. 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해 4분기보다 뭐하다? 올해 4분기 가이던스가 좋다라는 부분 이 점 체크해 주세요. 여기가 분명히 어떤 구간이에요.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면밀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금 여력으로 앞으로 한 분기 정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버텨주시는 게 좋겠고요. 나 자금 여력도 많아. 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 선물 지표가 전반에 얘기했죠.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물 지표가 6,500에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내려도 7,000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7월 25일, 7월 28일 이쯤부터인데 거기서부터 6,500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쯤에서 사야 되는 거지. 이 종목 같은 경우. 내가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매크로로 이기는 그런 종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중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중간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뭐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간이 있어요. 15하고요. 여기 12만 원 찍어는 여기 평균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13만 5천 원이잖아요. 여기서 30% 빼면 10만 5천 원이 말이야. 5천 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대략 보면 여기 중첩되는 거에 11만 원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무조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예,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얼마야?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저 11만 원 선에서 물리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저 자리가 워낙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추정을 하고 있었던 자리거든. 자, 근데 그다음부터 뭐야? 매크로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하락이 발생된 거고, 실제로는 여기 어딘가가 원래 반등이 들어왔어야 돼. 근데 그 부분이 안 들어온 거지. 왜?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살짝 리바운딩이 들어올 건 분명히 맞아요. 앞으로 20일 안쪽이면 그렇게 벌어지겠지? 리바운딩 들어왔다 다시 어디로 밀리겠어? 예, 6천, 7천 이하 지수가 밀릴 때 같이 좀 늘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쯤 돼서 이 종목을 갖다 뭐 한다? 우리가 예,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보유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새롭게 보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수익을, 뭐 단기적으로 글쎄, 그래서 6만 8천에서 한 8만 원 벌 거야. 뭐 이 정도는 거래해도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보는 포지션과 지금 단기적으로 20일 안쪽에서 보는 건 상당히 크게 다르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만 생각해 주세요. 그 가이던스가 변화 온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4분기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YOY 대비해서, 그죠? 전년 동기 대비 보다 15% 이상 더 나오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까진 가겠어? 기대치 이상이야. 그러면 여길 볼 수가 있는 거죠. 12, 13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보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길긴 한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눌렸다가 올라왔다 다시 눌리는 자리, 거기서 공략을 해주고 자금을 또 추가적으로 동원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요, 기존의 보유 물량 대비 더블 정도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선반영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6개월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것들은 3분기 실적 그 즈음부터 선반영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언제야? 10월에서 11월 사이야. 이거 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상황이 뉴스가 안 좋으니까 수급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 다 해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오션은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여기서 수익 냈죠? 여기서 수익 냈죠? 여기서 수익 냈죠? 야, 우리 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우리 50% 이상 수익 냈어. 하나오션 가지고. 엄청 잘한 겁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린 내려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야, 이게 정말 싼 거야. 예, 싸요. 원래 싸요. 그래서 지금 수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이거 싸네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보다가 기술적인 그 매수로 다 접근을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걸 할 것인가? HD 현대중공업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는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도 많이 싸거든. 대장을 또 거래해야 되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오션도 싸긴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스테이블한 쪽으로 가야 돼요. 모두 하나 쪽 들어간 거 많이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도 그룹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우리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도 가이던스가 어때요? 영업이익이 변경이 왔죠. 왜? 최근에 보면 지금 한국 하이, 그죠? 한국 항공우주, 여기 또 지분 인수하고 들어가다가 뭐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좀 빠졌지. 예, 그쵸. 근데 3분기 어때? 4분기는 괜찮지. 그죠? 요거 저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싼 거 맞아? 야, 싸는데 언제 사야 돼? 3분기가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예, 8월 1일부터 15일, 8월 15일 이후에 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예,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하고 스터디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안 올라요. 올란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 2분기 때 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실적 시즌에 지금 실적 시즌에 뭐 한다? 빠지겠지.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야, 여러분. 오케이.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다 그러면 차트도 보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갈 거야. 여기. 와, 이 정도면 진짜 와, very 예, 칩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어딘가 모르겠어. 저는 날짜만 적어 드릴게요. 8월 15일 이후.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그냥 뒤도 안 보고 이제 공략 들어가네요. 주가가 뭐 어디까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은 거야, 이건.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 관련돼서 여러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PR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미국에서 진출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미달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판관 비용이 많이 나갔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간 거야. 그냥 광고하고 뭐하고 신제품 출시했는데 그럼 당연히 광고 많이 해야지 뭐 별 수 있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면 이놈은 실적 발표할 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거래할 때 비슷하게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뭐 좋다고 수출 잘 된다고 할 때 또 뭐 문득 또 APR 뭐 매수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이게 조금 미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다음번이 좋아. 여기도 여기가 APR은 전통적으로 뭐가 좋습니까? 4분기 실적이 좋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2분기 컨센서스 미달이게 되면 보통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60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매수하는 게 본래 트레이딩 쪽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닝이 어떻게 돼? 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120일 라인 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쪽,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높은 위치야. 그래서 요 아래쪽에 올 때, 아, 이렇게 되면 뭔 일 있나 또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보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라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달바글로보드 가이던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빠지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댄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울부터 얘가 뭐니까 그냥 4분기, 1분기가 좋은 회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죠. 10월 10일 이쯤 돼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날짜 또 적어둘게요. 10월 10일 이후 이렇게 하나둘씩 체크해 두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빠져. 다 아는 놈은 다 산다. 그럼 다시 어디쯤 되겠어? 10월 10일이니까. 이제 여기 어디라니까, 여기? 예? 아시겠죠? 여기로 와야 돼, 여기로. 여기 올라간 거 이미 다 반영했어. 지금은 이제 내려가기 위한, 하락을 위한 추세야. 이리 오는 거야. 아, 이것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물어보신 분이 계시기도 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계속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주식 주치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즐거움이 가득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